다음인 이채은 학생은 국내 다수의 청소년들이 제기하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실제 경험한 미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순서부터는 목소리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선 발표하기에 앞서 저는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미국 교환학생에 갔다 온 것을 바탕으로 미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현재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사진이고 오른쪽은 제가 미국에서 다녔던 학교의 모습입니다. 그럼 먼저 미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미국의 교육 시스템은 주마다 다른 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위치한 존 폴 스티븐스 하이스쿨의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등하교를 할 시에 스쿨버스를 타고 이동하고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학교에서 배급하는 아침 식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시 50분에 1교시를 시작하여 5교시의 수업이 끝난 후 점심을 먹고 나머지 2개의 수업을 듣고 하교를 하는 이런 일상적인 루틴이지만 만약 학생들이 방과후를 듣고 싶어하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과후를 선택하여서 들을 수 있어서 저는 K-pop 방과후를 선택하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교와 달랐던 특별한 점은 저희 학교가 쉬는 시간이 6분이었다는 것과 화장실에 갈 때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주시는 레스트룸 패스를 가지고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교는 7시 50분에까지 등교하여 15분간의 영어 듣기를 한 후 8시 30분에 1교시를 시작하여 4교시 후 점심을 먹고 나머지 3개의 수업을 듣고 야간 자율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미국 학교와 한국 학교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한국 학교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점은 야간 자율학습입니다. 야간 자율학습이란 정규 수업 시간 이후에 이루어지는 자습 시간입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는 학생도 있지만 아직 완전히 자율화가 되지 않고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으로 인해 빠지게 되는 경우에는 부모님의 인증과 학원 실물 사진을 요구하는 등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후 집에 가면 학생들 자신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교사 중심의 수업입니다. 교사 중심의 수업이란 교사 중심의 설명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설명식 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태도는 수동적이게 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수업 참여를 이끌기 힘들어 학생들이 완벽한 수업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마지막 문제점은 내신 산출 방법입니다. 한국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를 앞서 나열 평가를 하고 내신에는 시험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성적을 잘 받기 위해 사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상위 소수의 학생들만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운으로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이 열심히 한 학생들보다 높은 등급을 받는 경우에 굉장히 불공평한 경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이렇게 제가 앞에서 제기한 문제 3가지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야간 자율학습이 자율화가 되었다 해도 완전히 자율화되지 않은 학교도 있는데 이러한 강제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는 안 좋다는 의견과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의 자유는 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등 야간 자율학습의 부정적인 입장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사 중심의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는 학생들이 좀 더 참여하는 식으로 변하면 좋겠다. 효율적으로 생각하는데 학생들이 너무 수동적으로 변한다 등
대부분 응답자는 교사 중심 수업이 효율적이지만 학생들은 수동적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아무리 높은 점수를 받아도 상위 몇 %의 학생들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줄 세우기 식으로 내 능력치가 판단되기 때문에 너무 잔인한 것 같다. 교육의 목적은 줄 세우기가 아니므로 성취 기준에 만족했다면 누구나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 응답자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간 자율학습이 반강제적이 아닌 완전히 자율화가 되어서 학생들의 의지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야간 자율학습을 할 의지가 없는 학생이 학교에 늦게까지 남아 공부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야간 자율학습을 완전히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독서실을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을 완전히 자율화하여서 학생들이 공부할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 중심의 수업은 선생님의 설명으로만 진행되는 수업이 아닌 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토론식 수업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서로 자신들의 의견을 나누며 자유롭게 질문을 하는 등 수업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필수 과목 이외의 교과목을 학생이 듣고 싶은 수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육 과목을 수영, 배구, 축구, 야구 등 여러 종목으로 세분화하여서 학생들이 직접 고르도록 하면 학생이 듣고 싶은 수업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그 과목에 책임감을 가지고 동기를 부여하여 더 좋은 효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신 산출 방법은 모든 교과목을 절대평가로 변경해야 합니다. 오늘은 높은 성적을 받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보다 더 높은 등급을 받는 경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특정한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97점 이상은 A+, 94에서 96점은 A-, 90에서 93점은 A 이런 방식으로 나누어서 학생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바꾸어 공정한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성적 이외에도 대입 전형에서 사용되고 있는 에세이를 추가해 평가해야 합니다. 한국의 교육은 대부분 주입식 교육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배운 것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고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교과목 시간에 배운 것을 주제로 에세이를 쓰도록 하여 그 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 학교의 낮은 부담과 한국 학교의 높은 경쟁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더 나은 방향으로